데이터 분석의 기초, 우리 7주차 데이터 클리닝 두 번째 2차 시수업은 앞에서는 이제 결측값을 탐색하고 처리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 2차 시수업에서는 이상값, 아웃라이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아웃라이어를 두 가지로 이제 가정을 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이상값을 아웃라이어로, 저는 이제 그걸 입력 오류라고 보통 부르는데,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는 코딩할 때 입력을 잘못한 경우예요. 그때는 보통은 다시 원설문지를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방법을 쓰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 공공 데이터라든지 원설문이 없을 때는 결측으로 얘를 만들고 결측으로 이제 처리하는 탐색, 결측으로 처리하는 제거와 대체 방법을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아웃라이어인데 존재하는 값인데 그 값이 극단적인 값이라는 거야. 그럴 때 항상 얘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고 특히나 회귀 모형을 적용할 때를 우리가 이제 얘를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 적용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웃라이어는 영어로 이제 아웃라이어 이렇게 부르고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인데 얘도 이제 분석에 포함이 될 때 특히 입력 오류가 크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리코르트 오간쪽도 막 문항이 뭐 200문항이고 2,000명 데이터 이거 제가 뭐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숫자 키보드를 보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보지 않고 입력을 했을 때 원래는 2로 입력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3이었는데 23을 하나의 칸으로 입력을 해서 특히 엑셀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지. 셀을 또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그런 경우 이제 갑자기 평균 구하면은 23을 입력해 놓은 거니까 평균이 확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왜곡을 해서 얘는 이제 일단 결칙으로 처리한 다음에 결칙의 처리 방법인 제거나 대체 방법을 쓰겠다. 여기 예시는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값, 보통 성별이 1 아니면 2로 입력을 하는데 성별이 삼력이 3이 돼 있는 거는 입력 오류이다. 그 다음에 몸무게는 200kg인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몸무게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200kg 이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느냐, 이분이 하루에 4끼, 5끼 먹느냐 이게 이제 회귀모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하나의 값이 극단적인 값이 우리가 소득과 행복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이 늘어나서 행복이 늘어나느냐 근데 뭐 10억 월 10억 이상 버는 분 행복감이 낮다. 그럼 마치 소득이 늘어나는 행복감이 낮은 것처럼 회귀 모형이 도출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극단값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존 튜키가 제안했던 상자 그림에서 윗수염, 아랫수염 이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웃라이어는 입력 오류라고 했죠. 존재할 수 없는 값. 이런 거는 바로 뭐 처리한다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문지가 있는 경우 내가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는 수정을 하고 분석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우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인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건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원 설문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확인을 해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급한 마음에 기본 항상 이제 저도 수업할 때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데이터 과제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내가 30년 해왔는데 이거는 스킵해도 되겠지 하고 이제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 기본이 우리는 이제 테이블, 빈도분포 표를 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빈도분포 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걸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별에
4번 학생이 3, 이러면 입력 오류고, 스코어에 6번 학생이 6, 이러면 입력 오류라 쉽게 빈도표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안 하지.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빈도표를 보는 건 좀 있다고,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바로 보는 경우고, 데이터를 바로 보는 경우는 지금 이제 케이스가 6명이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테이블, 프리퀀시 테이블, 빈도분포표를 보면은 성별에서 3이 등장하면 안 되는데 3이 나온다든지, 간혹 이제 외부 데이터에서는 그 결집값을 9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분석하다 보니 자꾸 자료가 왜곡돼서 야, 너 결과를 통해서도 알아채라 해서 요즘은 마이너스 9로 입력해요. 그럼 막 평균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뭔가 잘못 분석했구나 이런 거를 내가 알아채는데, 그냥 9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내가 잘못 분석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이제 빈도분포표를 먼저 보시고, 여기도 숫자는 리크루트 오간척도라서 1부터 5까지 있어야 되는데 6이 나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값이라서 수정을 해야 된다. 자, 결측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if else 조건문을 써가지고 아웃라이어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 3인 경우 등호 얘는 결측으로, 나머지는 그냥 있는 변수 그대로, 있는 값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성별의 네 번째 학생이 결측으로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점수도 5까지만 이상, 5부터는 5가 넘어가면 5 초과죠. 5가 초과가면 결칙이니까 이렇게 리커트 오간척도인 경우는 공통적으로 빈도표표 보기는 귀찮다. 그러면 그냥 5 초과면 다 결칙으로. 근데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혹 우리가 무응답 이런 거를 모름, 무응답, 해당 없음 이런 거를 막 구별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리크루트 오간척도인 경우 6, 7, 8, 9를 뭐 모름, 무응답, 해당 없음 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얻는데, 걔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0 이상, 0 아니면 1, 정확하게는 1, 2 이상부터 5 이하 이렇게 해놓고 조건을 주고 나머지는 이상값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게 확실한 방법이다. 자,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라도 이상값이 있으면 이제 제거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이상값이 결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결칙을 제거하는 필터 느낌표 써가지고 필터를 쓴 거고요. 그룹 언더바 바이 해가지고 성별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이제 결과 서머라이즈 기술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존재할 수 없는데 입력 오류로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해 가지고 걔를 결칙으로 처리를 하고 결칙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실제 이제 통계학에서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해. 입력 오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값이라는 거죠. 우리 성인의 몸무게라고 하면은 뭐 40kg에서 150kg.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극단적인 값. 우리 IQ로 하면은 뭐 웩슬러 비넷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 스탠포드 비넷 지능 검사 이런 거 보면은 뭐 70에서 130. 70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130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상 아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 연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연구 대상을 우리가 선정할 때 우리 연구윤리에서 이제 영국에서 쓸 때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는 어떠한 이제 대상까지를 내 연구로 삼을 거냐. 그런 건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의적인 기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존 투키가 제안했던 박스 플랫, 상자 그림, 상자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는 한번 통계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그 통계적인 게 뭐 상위 0.3%를 극단치로 본다든지 아니면 상자 그림에서 1.5 IQR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거를 벗어나면 극단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을 쓰겠다. 자, 우리가 이 시각화 중에 상자 그림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주차 패키지 설명할 때 22,000개 이상의 패키지 중에 탑10이 지지플라2고 그 지지플라2 이제 패키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MPG 데이터 가지고 구동 방식에 따라서 상자 그림 마지막에 색깔을 넣으면 예쁘게 나온다 해가지고 지나쳤어요. 지나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다음 주 우리 드디어 대망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읽는 데이터에서 보는 데이터 데이터 시각화의 네 가지 유형 중에 기본 데이터 시각화의 네 가지 유형 중에 이제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 그림은 어떻게 이제 그릴 수 있느냐 하면 일단 MPG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고 as.data.frame 가로 열고 ggplot 콜론 MPG 가로 닫고를 MPG로 할당시킨 다음에 박스 플랫 가로 열고 MPG 달러 표시 HWI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박스 플랫이 보여지는데 이 박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박스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이 박스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한데 얘를 좀 옆으로 눕혀놓은 오른쪽 그림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기준에서 여기 맨 이쪽에 써져 있는 게 Q1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로 되어 있는 게 있죠. IQR. 그럼 일단 이제 Q는 뭐냐? Q는 퀀타일의 영어, 퀀타일의 약자고 퀀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술 통계 변동, 변산의 측정치 중에 레인지가 있고 그 레인지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건데 그 레인지를 10등분하면 10분이, 100등분하면 100분이, 4등분하면 4분이라고 불러요. 그 4분위를 우리가 퀀타일이라고 그런다. 퀀타일. 우리 앞에서 썸머리 함수 중에 first quantile, second quantile, third quantile 제가 그걸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숫자로 1, ST, Q 6까지만 쓰고 세컨드 퀀타일은 미디안, 중앙값이라서 그냥 미디안으로 쓰고 서드 퀀타일은 숫자 3 쓰고 RD 쓰고 QU 이게 이제 우리 썸머리 통계 함수, 기술 통계량 함수를 이용하면 나오는 값인데 그 똑같은 얘기야. 그 Q, 그 퀀타일. 그래서 이제 퍼스트 퀀타일을 영어로 Q1으로 써요. 세컨드는 Q2, 서드는 Q3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1분위 상자 맨 밑이 1분위 Q1 하위 25% 2분위 상자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렇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 중앙에 있는 굵은 걸로 되어 있는 거 네, 여기 굵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세컨드 퀀타일. 그 다음에 이제 끝에 Q3 이게 75% 3분위이고 요거의 간격 Q3 마이너스 Q1을 IQR이라고 불러요. IQR. 인터 퀀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이 퀀타일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상자는 일단 25에서 75 사이에 있게끔 높이가 결정이 되는데 이 높이의 1.5배 하는 게 1.5 곱하기 IQR 그 뜻이에요. 1.5 곱하기 IQR. 근데 이제 Q1에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온다는 거고 Q3에서 1.5 퀀타일을 1.5 곱하기 IQR을 곱해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오른쪽 그림은 그렇게 그려졌는데 왼쪽에 데이터를 봤더니 안 그런데요? 1.5, 1.5면 동일한 길이로 그려져야 되는데 왼쪽 그림 봤더니 여기 1.5는 짧고 여기 1.5는 긴데요?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바닥 효과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그린 거고 혹시 천정 효과, 실링 이펙트가 있는 경우는 여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 아이디어란 그림일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그림일 때는 바닥 효과와 천정 효과 때문에 이 1.5 곱하기 IQR 이 값이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다? 바로 여기 왼쪽에 여기 점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윗수염 위에 점으로 찍힌 애들, 아래 수염 밑에 점으로 찍힌 애들, 이런 아이들이 극단치. 그림으로 보면 이런 아이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크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정규 분포일 때 이렇게 그림을 오른쪽 다시 보시면 정규 분포일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퍼스트 퀀타일, 세컨드 퀀타일, 서드 퀀타일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이 50%, 그 다음에 1.5배 했더니 24.65%, 24.65%.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얼마이냐? 남는 건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줘가지고 아까 이제 0.3% 나왔던 게 그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0.3%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0.3%가 여러분들 이제 비율은 조심해서 해석하셔야 될 게 100명 중에 0.3%면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될 수도 있어요. 1000명이 돼야지 0.3%가 이제 1000명 중에 3명인데 1000명 중에 3명이니까 뭐 별로 안 많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지 않네. 근데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에요? 80억이지. 80억으로 치면 뭐 100억으로 우리가 이제 반을 이제 올림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100억 중에 0.3%라고 그러면 3천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80억에 0.3%면 2,400만 명. 2,400만 명이면 뭐 우리 서울 수도권 합치면 2,400만 명 정도 좀 안 되긴 할 텐데 더 넘을 수 있겠네요. 우리 2,500만 정도 되긴 할 텐데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했는데 이 전수조사했는데 전 세계 80억 인구를 전수조사했는데 2,400만 명을 뺀다. 근데 그게 이제 특정한 집단에서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제거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상자 그림의 상자 맨 밑에 아래 수염은 이렇게 1.5 곱하기 IQR 한 거고 상자 밑면은 퍼스트 퀀타일, 상자 내 굵은 선은 세컨드 퀀타일, 상자 윗면은 서드 퀀타일. 간혹 그림 중에는 요 퀀타일, 그러니까 박스 플랫에다가 평균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정규분포인 경우는 중앙값과 평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은 정규분포가 아니라서 이제 평균을 같이 찍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자의 윗수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상자 밖 그런 거 이제 표시할 때 이제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림으로는 쉽게 눈에 들어오는데 얘를 결집값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if else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 윗수염에 해당이 되는 요 경계치, 아랫수염에 해당이 되는 요 경계치의 값이 얼마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 그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 값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박스 플랫. 박스 플랫하고 이렇게 mpg 달러 표시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 하고 가로 닫고 다시 달러 표시하고 state, statistics의 약자죠. STATS. 요거를 여러분들이 붙여가지고 결과를 보면 정확한 값이 출력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를 보시죠. 자, 정확한 값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1하고 첫 번째의 첫 번째 열 10이라는 점수는 아랫수염. 여기 우리 보시면 여기 아랫수염. 여기 아랫수염이 1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이 퍼스트 퀀타일 25%에 해당이 되는 값이 18. 여기 24가 세컨드 미디안, 27이 서드, 37이 윗수염. 그런 얘기는 뭐예요? 12 이하이거나 12 미만이거나 37 초과이면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if else와 또 or 버티컬을 나타나는 or 버티컬 바를 이용해서 하이웨이 연비가 12 미만이거나 37 이상이면 극단값. 근데 그 극단값을 결칙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래값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결칙이니 물어볼 때는 is.na인데 걔를 테이블로 빈도표를 봤더니 3개가 234개 중에 3개가 아웃라이어, 정확하게는 아웃라이어인데 우리는 지금 결측으로 처리를 해놓은 상태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힘들었죠? 박스 플라 우리 어떻게 보면 예습한 거예요. 우리 이제 8장에 박스 플라 상자 그림이 등장하는데 예습을 했다 생각하시고 박스 플랫은 뭐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마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겁니다. 정확한 기술 통계는 우리 11주차에 다시 다룰 거긴 하니까. 자, 근데 여기 핵심은 뭐였어요? 결측을 제외하고 정확하게는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 분석할 때 일단 아웃라이어를 결측으로 처리해 놨으니 그때 우리가 또 탐색할 필요 없이 na.rl equal t 이렇게 하면은 아웃라이어 결측으로 이제 처리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평균 연비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7주차 이제 마지막. 자, 한번 혼자 해보기 MPG 데이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우선 이제 MPG 데이터를 좀 불러와서 원래 아웃라이어가 없는데 아웃라이어를 또 한번 만들어 보죠. 아웃라이어를 또 만들어 보고 구동 방식을 이제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존재할 수 없는 값을 한번 또 할당을 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큰 값이나 작은 값을 좀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방식에 원래 K가 없는데 10번, 14번, 58번, 93번에 K를 넣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29번, 43번, 129번, 203번에 연비가 3이 나온다든지 4가 안 나온 아니면 39, 42 이런 거를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있는지 먼저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있는지 탐색하고 처리한 다음에는 특히 결측으로 처리한 다음에는 잘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할 텐데 이때 처리할 때 매칭 연산자인 퍼센트, 인 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if else 써가지고 in 써서 4 FR이 기본적인 구동 방식인데 사륜차, 전륜차, 우륜차 이거 말고 다른 게 입력돼 있으면 그거는 결측이다.
봤더니 결칙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결칙이 있어서 K가 결칙이 있어서 이제 결칙이 탐색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연비에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 앞에서 배웠던 박스 플랫에 달러 표시하고 STATS 통계의 약자겠죠. 통계치에서 봤더니 아래 수염이 9, 그 다음에 퍼스트 퀀타일이 14, 세컨드가 17, 서드가 19, 윗수염이 26. 그래서 9보다 미만이거나 26 초과이면 결칙이다. 그 다음에 실제 눌러봤더니 두 개가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가 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이제 드디어 분석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결칙을 처리하고 분석은 이제 그룹 언더바 바이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서머라이즈 미남수 적용을 하면은 사륜차 14, 전륜차 19, 후륜차 13 이렇게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7주차 두 번째 시간 아웃라이어를 탐색하는 것 동일한 테이블 함수 이용했었고요. 처리하는 방식도 결칙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정말 극단값 존재하지만 극단치로 하는 거는 박스 플랫에 STATS 통계량을 이용해서 윗수염과 아랫수염 결과값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결칙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주차 두 번째 차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